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 프렌닝스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라이딩을 생각하시는 입문자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자전거 여행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자전거 라이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 라이딩에 관심을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타면 처음 계획과는 반대로 독이 되어서 오히려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자전거에 입문하실 때 아셔야 할 몇몇 사전 지식도 있고 라이딩을 하면서 익혀나가야 할 라이딩 요령과 스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는 것은 올림픽 종목에도 있는 전통적인 스포츠 종목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 중에는 전문적인 자전거 선수도 있고 주말에 주로 라이딩을 하는 동호회 회원 또는 간간히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는 일반인 등 여러 부류의 자전거 라이더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연령, 라이딩 패턴과 스타일이 꽤나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취미 활동이자 운동입니다.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자기에 맞는 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프로 선수들 같이 라이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전거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자전거 라이더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전거를 구매해야 합니다. 어떤 스포츠나 취미 활동을 할 때 흔히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고가의 물건을 구매했다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제품이라서 딴 제품을 새로 구매하게 되는 중복 구매가 그것입니다. 자전거 입문자의 경우에는 여기저기 자전거 매장에도 가보고 자전거 좀 탄다는 분들에게 자문도 구해보다가 어디선가 아주 비싸고 믿을만한 좋은 자전거인데 아주 싼 값에 중고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깃하여 남이 하는 말만 믿고 자전거를 덜컥 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제품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자전거이지만 내게 맞는 자전거는 아니어서 얼마 안가 다른 자전거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는 것은 앞뒤 전후가 바뀐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구매 방법입니다. 자전거를 사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전거 종류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것을 토대로 내 나이와 체력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의 종류는 크게 로드사이클, MTB, 하이브리드로 구분됩니다. 자전거의 종류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루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내게 맞는 자전거는 어떤 자전거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종류별 자전거의 특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연령과 체력에 따라 자전거 선택의 폭이 대략적으로 정해집니다. 가령 20, 30대 연령의 운동신경이 좋고 건장한 젊은이라면 로드사이클이나 산악자전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 체력이 점점 저하되어서 체력 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로드사이클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로드사이클은 노면에서 오는 충격이 몸에 직접 전달됩니다. 또한 라이딩 자세가 독특해서 유연성이 확보된 라이더가 아니면 라이딩을 즐기기에 제한되는 자전거입니다. 바퀴폭이 좁아서 낙차하기 쉬운 점도 나이가 많거나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입니다. 산악자전거 MTB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왕성한 젊은이라면 산길을 질주하며 내려오는 다운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년의 자전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앞뒤에 샥을 갖춘 풀샥 MTB를 탈 일은 없는 것입니다. MTB는 충격 흡수 장치인 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무거운 자전거입니다. 요즘은 자전거 무게를 낮추기 위해 카본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무게가 가벼워지는 대신에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자전거 타이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어 폭이 넓은 것은 노면 충격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허리가 안 좋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TB 자전거에 주로 장착되는 돌기가 많이 달린 타이어는 사랑 라이딩을 할 때 미끄러지지 말라는 용도입니다. 자전거 길에서 타면 요란한 소음을 발생하는 원인이고, 이런 원인은 힘 손실을 유발해서 속도가 나지 않고 한참 타면 피곤합니다. 돌기가 있는 타이어라고 해서 펑크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한강 자전거 길에서만 자전거를 타는데 굳이 깍두기가 많은 MTB 타이어는 필요 없습니다. 로드 사이클 타이어는 폭이 좁고 두께가 가늘어서 아주 높은 압력으로 유지됩니다. 타이어 자체에 쿠션이 거의 없습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몸에 직접 전달되어 피곤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들에게는 안 좋습니다. 지면에 접지되는 면이 작아서 바닥에 모래가 있거나 빗물에 젖어 있는 노면이라면 미끄러져서 낙차하기 십상입니다. 펑크에도 취약합니다. 저같이 자전거로 여행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펑크에 강한 타이어를 선호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퀴가 작은 미니벨로는 초보자용도 여성용도 아닙니다. 바퀴가 작은 자전거는 직진성이 부족해서 오래 타기 어렵습니다. 초보자에게는 더욱더 타기 피곤한 자전거입니다. 오직 가지고 다니고 보관하기 쉬운 자전거로 단거리용으로 특화된 자전거입니다. 지금까지 잠깐 말씀드린 내용만 보더라도 자전거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시겠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좋은 자전거 싸게 나왔다고 덜컥 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이것저것 여러 대 구매하고 안 맞으면 중고로 다시 팔고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취미 활동 중에서 중복 구매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하게 자전거 타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타다 보니 엉덩이도 아프고 자세도 불편하고 여러 여건상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드물게는 자전거에 적응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를 한 번에 많이 하지 말고 탐색 기간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자전거에 입문할 때 처음 탔던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로드와 MTB 중간쯤에 위치하는 자전거로서 생활용 자전거의 범주에 속하지만 무게도 가볍고 속도도 제법 빠릅니다. 우연히 근처 자전거점에서 추천해서 샀는데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산 하이브리드 자전거는 자이언트 이스케이프 2 기종이었는데, 이 자전거는 국토 종주와 4대강 종주를 다 마쳤습니다. 1, 2년간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면서 자전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시야가 확대되어 자전거 여행 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중장년이라면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여행용 자전거도 하이브리드 자전거입니다. 차체가 다소 무겁지만 견고하고 장시간 라이딩에 최적화되어 있는 자전거입니다. 국토 종주나 4대강 종주를 할 때 짐을 가져가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앞에 샥이 달린 자전거는 렉을 장착하기 곤란해서 앞바퀴에 패니어를 설치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MTB에 있는 샥은 골칫덩어리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관리를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재미와 운동 효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 활동입니다. 우선 저렴한 하이브리드 자전거 한 대 구매해서 자주 타보시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선택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와 라이딩 목적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서 즐거운 라이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게 맞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자전거 여행 TV 플래닝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